제가 늘 피부 습관에 대해서 함께 좀 손님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편이고 잔소리도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어쨌거나 아무리 좋은 시술이라도 이런 기본 베이스들이 안 받쳐주면 좋은 피부를 얻기 힘들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잔소리만 하면 이게 귀에 안 박히다 보니까 조금 더 재미있게 오늘은 어떤 것이 최악의 피부 습관인지 월드컵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강부터 좀 시작을 해볼 거고요. 첫 판부터 좀 극혐 둘이가 모이긴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코팩하기 대 면도나 오래 쓰기. 네. 일단은 사실 제가 오늘 약간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네. 되게 반성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 제가 하던 습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쵸. 요즘은 좀 그래도 신경 쓰는 편인데 네네. 벌써 좀 시작됐는데 사실 면도날을 정말 오래 썼거든요. 얼마나 오래 쓰셨죠? 한 1년 동안 안 간 적도 있는 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약간 면도날이 생각보다 비싸요. 제가 혼자 자취할 때 사러 갔다가 네. 그냥 포기하고 그 일회용 면도기 그냥 네. 노브랜드 10개짜리 있거든요. 그런 거 그거는 사서 싸잖아요. 그거는 뭐 네. 하나에 300원 정도 하죠. 네. 이제 뭐 그런 적도 아. 있고 그래서 되게 오래 쓴 적이 많고 코팩도 네. 이제 몇 년 전에 되게 유행했잖아요. 코팩 네네네. 되게 네. 한때 막 그거 막 광고 인스타 같은 데 엄청 나와서 막 네. 쭉 하면 막 도도도도도 네. 나와가지고 네. 유행했었는데 그래서 일단 그렇게 얘기를 드려보면은 코팩하기가 저는 좀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면도날 오래 쓰기는 네. 너무 당연히 다 아는데 못하는 느낌? 이제 네. 오래 쓰면은 네. 왜냐면 거기 녹슬고 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저도 안 녹슨 좋다는 걸로 걸 하셨나요? 네, 저도 안 좋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 네.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지. 이제 이거는 다 아는 거여가지고 네. 좀 뭔가 어차피 뽑을 필요가 없다. 그렇죠. 저희 월드컵에서 굳이 네. 우리가 어. 알려주기 위한 목적도 있잖아요. 네네. 굳이 뭐 이걸 내가 알려줘야 하나. 근데 코팩이 왜 나쁜지 모르는 그렇죠. 거죠. 코팩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번 알려주시죠. 지금 코팩은 네. 피지를 결국엔 제거하는 거잖아요. 이제 블랙헤드를 제거하는 게 목적인 건데 뭐 가끔 하면은 나쁘진 않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코팩이 되게 중독성 있어요. 이게 나오잖아요. 딱 떼면은 거기 또도도도도 나오고 네. 그리고 여기 조금 안 나오거든요. 옆에는 네. 또 떼기 어려가지고 그러면은 짜고. 이거 내가 좀 잘못한 건가 네. 해가지고 괜히 한 번 더 하게 되고 네. 그리고 다이소 같은 데서 뭐 이상한 거 사가지고 막 긁고 짜고. 긁고 짜고 막 이런 거 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모공이 넓어집니다. 모공이 맞습니다. 넓어지면은 이 결국에 블랙헤드라는 거는 모공에 쌓인 피지예요. 모공에 쌓인 피지가 이제 좀 위로 돌출되면은 거기에 검정색들 이제 때 같은 게 묻어서 검정색으로 보여서 그게 블랙헤드고 그게 만약에 좀 뭘로 덮여 있다 각지층으로 그러면은 때가 못 묻으니까 화이트헤드인 건데 모공이 더 넓어지다 보면은 블랙헤드는 결국 더 심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약간 마약이죠. 더 할수록 중독되지만 더 블랙헤드가 생긴다. 네, 그래서 최소 한 달 이상은 저는 주기를 두고 네. 진행하셔야 맞습니다.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만 택하기. 여드름 짜기 vs 세수 10분 하기. 세수 10분 하기 와 힘들겠는데? 그러니까요. 세수 10분 하시나요? 저는 네. 어릴 때는 세수 거의 안 했었어요. 저는 네. 좀 그냥 샤워할 때만 하고 아. 아침이나 자기 전에 막 이렇게 안 했었었는데 네. 물론 지금은 당연히 그렇게 안 하지만 그래서 사실 이거 좀 극과 극인 것 같아요. 저는 여드름 짜는 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여드름이 제가 많이 나는 편은 뭐 아니었지만 안 짜는 사람은 없죠. 보통 이제 엘리베이터 거울 같은 데서 많이 짜잖아요. 아 진짜요? 저만 그랬나요? 왜냐면 아침에 이제 학교 가다 보면은 네. 그 엘리베이터 거울 보면 신경 쓰이는 거 하나씩 있어요. 아침에. 엘리베이터 거울 짜면은 날아가서 거울에 묻을 것 같은데. 가끔 그래서 네. 엘리베이터 거울 잘 보시면은 묻어있는 묻어있는 거들 있고 원장님 거였군요. 지금은 안 그러니까 네. 같은 건물 사시는 분들 이제 네.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여드름 짜기가 더 안 좋죠. 왜냐면 여드름이 생기는 이유는 결국 모공이 피지나 각질 같은 걸로 막히면 막히고. 그 안에서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은 염증에 세균들이 달라붙어서 염증이 더 심해지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한옥성으로. 고름 같은 것도 생기면서 한옥성으로 발전하면서 여드름이 생기는 건데 고름이 생긴 거를 빼주는 것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그거는 뭐 오히려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거를 내가 짠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이 손으로 할 때 세안하고 네. 네. 손 소독하고 네. 그리고 알코올솜 같은 것도 집에 있으니까 저는 네네. 알코올솜으로 하고 네. 웬만하면 주사바늘로 콕 찔러서 네. 그렇게 짜는 거 아닌 이상은 무조건 세균 감염돼서 염증 더 심해집니다. 네. 그래서 절대 손으로 짜는 거는 저는 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번에 또 영상에서 저희 보라 시장님과 함께 여드름을 잘 짜는 걸 알려드렸거든요. 네. 그걸 한번 참고하면 될 것 같고 세수 10분을 하면은 이것도 피부 장벽이 좀 약한 분들은 그렇죠. 되게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여드름 짜기가 좀 더 흔하니까 그런 걸까요? 그렇죠. 여드름 짜기가 음. 그리고 좀 더 직접적으로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이제 왜냐면은 그 여드름을 내가 짜버리면 더 여드름 더 심해지고 그리고 또 제일 안 좋은 거는 그렇게 재발성으로 한 곳에서 그러면 이게 오래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색소 침착이 남아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한 달 내가 가만히 놔두거나 아니면은
아니면은 좀 피부과 가가지고 이제 압출하고 하면은 끝날 거를 계속 계속 생기다 보면은 음. 색소가 남아가지고 그게 평생 신경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 정말 최악의 습관이군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저도 네. 고백을 하나 하자면은 네. 그쪽에 하나 있습니다. 고백할 게 많군요. 네. 색소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군대 있을 때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네. 좀 짜다가 네. 또 잘 안 짜져가지고 네. 계속 건드리다가 음. 결국엔 만성으로 돼가지고 여기에 색소가 하나 있어요. 브이빙 한번 써야겠네. 그렇죠. 네. 한번 이따 내려가 써야 되겠네. 저랑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네. 마음에 저는 여드름 짜기가 알겠습니다. 안 좋다. 세수 10분도 안 좋긴 합니다. 아무튼 네. 최악은 여드름이다. 그렇죠. 네. 다음. 이 휴대폰 케이스가 참 특징적이긴 하네요. 그렇죠. 되게 눈에 딱 와닿네요. 저희 어머니 네. 보는 거. 전화기 얼굴에 대기 vs 매일 닦는 토너로 얼굴 닦기. 전화기 얼굴에 대기는 사실 그거잖아요. 그냥 전화기가 워낙 세균도 많고 하니까. 그렇죠? 이게 변기보다 더럽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아 근데 변기는 그거 너무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네. 변기보다 깨끗한 게 거의 없잖아요, 사실. 이것도 변기가. 뭐 네. 우리가 네. 그 유튜브에 그냥 변기보다 더러운 치면은 그 그냥 거의 뭐. 영광 검색어가 많나요? 네. 전화기 얼굴에 대는 거는 뭐 안 좋게 하지만. 네네. 근데 그리고 그 정도는 피부 장벽이 괜찮게 형성돼 있다면은 이제 뭐 염증이 생긴다나 그런 데 닿으면 안 좋겠지만. 사실 얼마나 많이 이미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전화기 얼굴에 대기가 엄청나게 유의미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닥터 이거 되게 네. 이슈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피부 장벽이라는 거 아까 좀 이렇게 간단히 그래도 설명을 드렸지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피부라는 거는 층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뭐 발톱이나 머리카락 자라듯이 이제 밑에서부터 세포가 점점 성장하면서 위로 나가서 결국에는 각질이 돼서 위에서 지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각질이라는 게 아까 제가 각질과 뭐 피지가 모공을 막아서 여드름이 생긴다 이런 것처럼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과하면. 하지만 우리 피부에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각질층이 없어지면은 각질층 바로 밑에 이런 세포가 유광벽에 노출되다 맨살이 보니까 드러나죠. 염증이 쉽게 일어나고 거기서 뭐 당연히 여드름 같은 것도 생기고 붉어지고 따갑고 뭐 그런 부작용이 네. 엄청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각질층을 유지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정말 피지가 많이 쌓여있는 상태다, 이제 각질이 좀 심하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면은 굳이 닥터는 추천하지 않네요. 본인 피부를 매일 망치는 행위다. 그렇죠. 본인은 위안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거는 그냥 좀 토너 회사에 요즘 표현이 너무 센 거 같아요. 토너 회사에 속고 있다. 속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매일 만들어지- 닥터하기가 좀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클렌징 안 하고 자기? 빡센데. 유통기한이 얼마나 지나야 될까? 사실 저도 사용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화장품이요? 네.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을. 이건 근데 여성분들이 네. 조금 더 그 중요할 것 같아요. 남자들은 뭐 사실 살다가 클렌징 안 하고 자면 솔직히 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네. 해보고 잡은 적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네. 화장을 거의 안 네. 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여성분들이라면 이게 잘 쓰는 거면은 당연히 다 썼을 텐데 여러 개를 샀다가 이거에 좀 손이 덜 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지난 거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도 비싸고 한데 아까우니까. 네, 아까 원장님이 그 뭐였죠? 이건 당연히 나쁜 거. 맞아요. 면도날. 면도날. 네. 이것도 당연히 나쁜 그렇죠. 거니까. 유통기한 지나서 네. 당연히 나쁘죠. 이것도 당연히 나쁜 거긴 한데 네. 어쨌거나 경각심을 좀 더 주자는 의미에서 클렌징 안 하고 자기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물 안 마시기와 얼굴 각질 제거. 아까 닥터랑 좀 비슷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네요. 물을 안 마시면 죽는데 물을 좀 덜 마시는 물 사람. 잘 마시기. 네. 얼굴 각질 제거는 주기가 중요하죠. 가끔씩 하면 좀 네, 가끔씩 이제 뭐 한번 오셔가지고 네. 스케일링 하면서 그쵸, 특히, 그쵸. 특히 여드름성 피부 네. 같은 경우에는 각질이 쌓여 계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한번 하시는 건 좋은데 이건 상황에 따라서는 네. 괜찮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근데 또 물도 네. 너무 많이 마시는 경우도 있긴 하던데 네. 사실 뭐 그렇게 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많이 마셔서 엄청 안 좋을 건 없으니까 그쵸. 많이 마시는 건 피부에 좋은 습관인 네. 것 같아서. 현대인 중에서는 더 안 마시는 여성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각질 제거는 사실 폼 클렌징 같은 것도 쓰실 때도 약산성이 있고 약알칼리성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피부는 기본적으로 약산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산성을 쓰셔야 되는 상황은 내 피부를 좀 더 보습해줘야 될 때, 보호해줘야 될 보호할 때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서는 각질이 부족할 때 그럴 때는 약산성을 쓰시면 되고, 좀 내가 좀 제거를 여드름성도 해야겠다. 있고 해가지고 좀 각질이 많이 쌓인 상태다 할 때는 깨끗하게. 약알칼리성 무엇 하나가 좋은 건 아닙니다.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상황에 맞게. 그래서 제가 또 설명해드리고 싶어가지고 훌륭합니다. 여기서는 물로 가야겠다. 물을 올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네, 물은 답을 모른다. 로션 보습 안 하기, 베개 커버 안 빨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개 커버 안 빨는 게 엄청 의미가 있을까요? 베개 커버는 네. 물론 빨면 깨끗하고 네. 피부에 좋지만 네. 로션보다는 그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더럽다라는 것과 피부 건강에 좋다 안 좋다는 이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도 별도의 영역이 있긴 하잖아요. 베개 커버 안 빠는 남편이 더러워 보여도 사실 그분의 피부는 엄청 건강할 수는 있거든요. 맞죠. 그런데 로션은 발라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베개 커버는 빨든 안 빨든 제가 봤을 때 엄청나게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냄새나고 보기에 좀 더러울 뿐이지. 위생적으로 네, 기분으로. 네. 어차피 다 내 피부에서 나오는 건데 이제 각질이 좀 묻어 있더라도 그 각질이 내 피부에 다시 묻는다고 해서 네. 이게 뭐 안착하기는 또 쉽지 않기 때문에 네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네. 근데 로션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상남자들이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도 서핑이랑 오토바이를 타지만 이런 테스토스테론 테토남들이 그런 거 하는 거를 무슨 가시나처럼 그런 걸 바르고 있나 하는데 다 이제 몇 년 지나면 이제 참교육을 받게 되죠. 제가 그런 걸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장품 만들어가지고 오토바이 게러지에 가면은 딱 나눠드리고 또 그분들이 은근히 말을 잘 들어요. 이러다가 제가 옆에서 탁탁탁탁 하고 있으면 뭐지 하면서 같이 탁탁탁탁 하거든요. 그래서 영상 보고 계시죠? 로션은 잘 발라야 됩니다. 저도 이 상남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긴 하거든요. 네네. 불편하죠. 네. 찐득거리고. 네, 그래서 선크림 저도 옛날에 어릴 땐 진짜 안 발랐었는데 네. 공부 좀 하고 난 뒤로부터는 이제 일하면서 이거 정말 꼭 발라야 된다. 특히 교과서를 보면 나오잖아요. 어떤 파트를 봐도 로션 얘기가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수분으로 피부의 건강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뭐 염증구 색소 침착 파트를 보든 여드름 파트를 보든 아니면 뭐 어느 파트를 보고 어느 논문을 봐도 보습은 잘해야 된다. 보습의 중요성을 빼먹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보습은 꼭 해주시면 네. 한 10대랑 20대 초에는 덜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근데 좀만 나이 들면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보습은 잘 해야 된다. 좌측으로 가보죠. 선크림 나왔네요. 기름종이 쓰기. 기름종이 저는 10대 때 많이 썼는데. 기름종이 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되게 건성이어가지고 네. 기름을 써본 적이 없어서 어떤가요? 기름종이 있으면 느낌이? 재밌죠. 마치 저 색종이를 색칠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탁 붙여가지고 떼면은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옆에 동급생인 여자애들이 엄청 놀리고 그랬었거든요. 저거를 막 계속 하루에 몇 장씩 썼었는데 안 좋은 습관이긴 하죠. 왜 안 좋죠? 어쨌거나 직후에 되게 약간 건조해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건조해지다 보니까 몸에서 반발성으로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더 기름을 뿜어내요. 그래서 마치 밸런스를 깨버리니까 코팩 그거로 블랙헤드가 생겨서 또 코팩하는 이런 악순환처럼 기름종이 시작한 분들은 계속 더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좋은 습관은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고 근데 옆에 선크림 안 바르기 이거는 뭐 거의 우승 후보죠. 자외선은 정말 피부의 적입니다. 네. 그리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안 좋아요. 직접 또 현역하면서 보셨댔나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네. 상사분들 이제 뭐 원사분들 보시면은 그 정년이 거기가 60대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60대가 있을 수가 없는데 네. 보면은 그냥 다 60대 같아요. 70대, 60대 해가지고 그래서 새까마시고 네. 정말 피부 주름 심하시고 네. 그냥 폭삭 늙으시고 그렇게 되셔야 할 정도로 네. 뭔가 본인이 추구하신 게 있다면 그러셔도 되는데 아니면 웬만하면 선크림 바르시고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런 노화도 노화지만 피부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건강에서도 네, 피부암도 있기 때문에 선크림 꼭 바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선크림은 볼에 이렇게 바른 정도로는 저는 진짜 축구 같은 거 하거나 밖에서 운동할 일이 밖에서 할 있으면 때는 진짜 이렇게 저는 이렇게 바릅니다. 좀 예쁘게 보여야 되지 않고 그냥 진짜 나 운동할 때는 이 정도로 발라야 맞습니다. 효과가 거의 실험할 때 거의 이 정도 농도를 실험을 해요. 우리도 결국 그만큼의 효과를 보려면은 쉽게 발라야 하고 또 지워지면 다시 발라줘야 하고 힘들겠지만 실천을 해야 된다. 선크림 꼭 발라주시고 선크림으로 가긴 해야 되겠네요. 운동 후 땀 안 닦고 방치하기. 기름진 음식 먹기. 둘 다 큰 그러니까요.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 고르긴 해야 되니까. 사실 기름진 음식이 이건 되게 이견이 많잖아요. 피부에 안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식습관이 피부에 좀 중요하다는 사람도 있고 안 중요하다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사실 엄청 크리티컬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기름진 음식 먹으면 그냥 몸에 안 좋습니다. 몸에 안 좋고 이게 특별히 피부에 뭐 엄청 안 좋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운동 후 땀 안 닦고 방치하기도 사실 뭐 사회생활에 안 좋지. 남자들은 뭐 일하다 보면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변명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기름진 음식은 먹어도 된다. 그리고 운동 후 땀 안 닦고 방치하기 이거 좀 더럽고 하니까요. 이것도 실제로 그리고 또 피지 같은 것도 쌓일 수 있고. 그렇죠. 이제 8강입니다. 8강이네요. 이제부터는 좀 쉽지 않겠네요. 고르기. 네. 아하. 클렌징 안 하고 자기, 크림 안 바르기.
하하, 뭐가 더 나쁠까요? 클렌징을 안 하고 자는 건 네. 제가 봤을 때 항상 있는 일은 아닐 것 같거든요. 왜냐면 여성분들이 네, 그렇죠. 본인이 원해서 안 하는 분들 없을 거예요. 맞아요. 그냥 귀찮거나 하면 그럴 수가 있는데 네. 선크림을 안 바르는 남성분들은 그냥 안 발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클렌징 안 하고 네. 자기는 그렇죠. 좀 불가항력적인 경우들이 많으니까. 네네. 뭐 이거는 그러면 선크림이 더 좋습니다. 경각심을 주긴 해야 되겠네요. 네. 둘 다 짜내는 거네요. 근데 뭐 이것도 저는 큰 탕이 집합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여드름 짜기가 코팩하기를 다 포함되어 있는 느낌이 네. 좀 있으니까 네네. 여드름 짜기가 나쁠 것 같네요. 코팩하기는 네. 그래도 이거 깨끗하기라도 하잖아요. 네. 이것도 땀은 괜찮다고 생각해서. 네. 변명한 거 아니지만 땀은 그냥 닥토가 네. 더 나쁘다. 아니 되게 남성분들 좋아하시겠는데요. 일단은 닥터하기. 근데 결국 둘 다 보스 그쵸. 수분인데 네. 저는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서라면 네. 로션이 좀 더 나쁜 것 같아요. 안 바르는 게. 네. 왜냐면은 로션을 발라도 건조하다면 물을 더 마셔야 된다고 생각하지, 건조했는데 로션을 안 바르는 것보다 맞죠. 물을 더 많이 마시는 걸 먼저 하면은 효과가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실 로션을 아예 안 바르는 사람이 많아도 네. 물을 아예 안 먹는 사람은 존재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로션 안 바르기가 네. 좀 더 안 좋아 보이네요. 좋습니다. 다가가면 정말 고르기 힘들 것 같은데. 아. 로션 대 선크림. 결승전인데? 이건 그럼 한번 그렇게 네. 해보죠. 원장님은 그럼 네. 평생 로션이랑 선크림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저는 로션. 로션. 네. 저는 선크림. 아, 진짜요? 왜냐면 저는 워낙 또 햇볕도 많이 쐬는 편이고 운동도 좋아해가지고. 네네. 그리고 또 선크림 바르면 어느 정도 보습도 되지 않나요? 그렇긴 한데 네. 선크림은 가릴 수 있어요. 저는 테니스 칠 때 미이라처럼 치거든요. 이거 딱 아예 그냥 다 가리시고. 가리고 네. 선글라스 끼고 모자 쓰고 음, 토시하고 그러면 좀 차단되는데 로션은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네요. 물 바르면 오히려 더 건조해지고. 모두에게 좀 보편적으로 하기에는 로션 좋습니다. 아, 딱 토랑 네. 여드름 전체 피부가 나빠지기 vs 한두 군데가 크리티컬하게 페이든 침착이 남든. 네, 저는 여드름 짜기가 좀 더 체감은 많이 될 것 같아요. 사실 닥터 매일 하시면은 네. 장벽 손상돼서 민감해지시긴 하겠지만 엄청 체감은 그렇게 될 본인은 모를 수도 있죠. 네, 나빠졌는데. 그렇죠. 근데 여드름 짜기는 이것도 습관이고 네. 그리고 또 많이 생기시는 분들이 또 많이 짜기도 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둘 다 재미로 하는 것도 있잖아요. 닥터도 약간 청량감에 중독돼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저는 어쨌거나 여드름을 짜면은 그 부분이 패이거나 침착은 남더라도 진짜 막 고름을 골마서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거나 어떤 만성적인 피해를 주진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매일 닥터를 하는 거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 피부가 되게 예민해지고 나중에는 정말 화장만 해도 쓰라리고 어떤 만성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왼쪽이 조금 더 와닿긴 합니다. 그렇죠. 사실 네. 또 그리고 또 여드름은 또 성장기도 지나가시면은 네. 사실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나이 들면 해결되는 부분도 있고 네. 하다 보니까 또 보편적으로 이제 좀 하면은 닥터 같은 분들 닥터 남으면 또 탈결 테라피 받으면 되고. 이제 결승전이네요. 아하. 내일 닥터하기랑 보습 안 하기. 저는 뭐 답은 정해진 것 같습니다. 닥터 안 좋지만 저것만큼 나쁜 건 없다. 네, 로션은 꼭 바르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어린 분들은 그 필요성을 아직 못 느껴서 그런 것 같고, 나이 드신 분들은 그 당시 시대 문화나 이 미용에 대한 관념 자체가 없으신 분들이라 그런 것 같은데, 젊은 분들은 나이 들면서 필요성을 느끼면 바르게 될 것 같고, 이 나이 드신 그때 세대의 문화분들은 뭐 어쩔 수 없다 치면 앞으로는 그래도 더 바르는 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요새 트렌드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올리브영 저희 병원 앞에 있잖아요. 네. 올리브영도 가보면 이제 뭐 남성 화장품 남성 종류도 화장품. 엄청 많아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수요가 남자 변하니까 네. 공급도 생기는 거고. 피부과에 점점 더 많이 찾아오시니까. 맞죠. 네. 그래서 로션을 꼭 이제 바르시고 또 네. 수분 유지해주는 게 네. 정말 중요하다. 어떤 고민이든지 기본이다. 기본으로 수분은 시작하셔야 된다. 기본이 안 되면 다른 건 의미가 없다. 근데 또 이제 로션도 너무 과하게 바르시면 또 안 좋은 경우도 있죠.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각질이 좀 이미 너무 많은 상태에서 네. 또 너무 꾸덕한 것과 꾸덕하게 좀 산뜻한 것. 꾸덕한 제형을 너무 네. 많이 발라버리시면은 네. 그건 안 좋을 수 있어서 또 자기 피부 상황에 맞는 로션을 사용하시는 거는 네.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보습 영상을 또 참고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일단은 우승하셨습니다. 로션 안 바르기. 어쨌거나 오늘 이 여러 가지 안 좋은 습관들에 대해서 16개를 다뤄봤는데, 우승은 비록 보습을 안 하는 것이 꼽히긴 했지만 그렇다고 다른 것들이 뭐 면죄부를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온 것들을 다 한 번씩 다시 살펴보면서 혹시나 내가 이런 습관이 많거나 심하다 싶으면 교정해보는 기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약간 좀 반성하는 시간들을 네. 한번 가지면 저도 오늘 반성하는 과거의 많이 나를. 했어가지고 어제 고백도 많이 하고 반성도 네. 많이 하고 고백을 좀 많이 하신 것 네, 같아요. 네. 지금부터라도
하더라도 네. 한번 다 같이 열심히 해보는 걸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재미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